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오늘 결국 방송을 찍을 수 있게 됐습니다. 상태가 굉장히 좋고요. 평소보다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네이버 카카오가 큰 폭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사실 수치로 보면 얼마 안 되지만 위치라든가 하락에 대한 속도를 보면 주식 보유자분들은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 하락을 이용해서 카카오를 매수했고요. 언택트 주도주들이 끝인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겠죠. 일단 잠정적인 결론은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예. 김지영님께서 매번 궁금한 게 누구인가는 뭔 소리예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예, 이겁니다. 누구인가? 지금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어? 네. 이게 뭐냐면, 누구인가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어요. 태조왕건 보셨나요? 이분의 필력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 궁에 김영철 씨가 나오는데 스스로를 미륵이라고 칭하며 관심법, 눈을 감고 마음을 꿰뚫어보는 능력을 사용합니다. 유명한 영상인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어? 이겁니다. 넌 마구니가 아니냐를 찾아보시면 어떤 놈이 관심법 사용 도중에 기침을 합니다. 그때 궁예는 황당해하며 누구인가? 라고 합니다. 궁예의 시그니처 대사고 현자님께서 예상한 흐름대로 가면 마치 미륵불처럼 관심법으로 주가를 꿰뚫어 보았다라는 의미로 누구인가? 라고 추임새를 넣습니다. 저도 그 영상에 감명받고 이런 닉네임을 쓰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인데요. 예, 맞습니다. 사실 예전에 재미로 제가 성대모사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누구인가 이게 좀 비슷하대요, 예전에. 그래가지고 예, 자주 했는데 또 마침 주식 방송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마치 제가 좀 흐름을 잘 예측했다 싶으면 농담 삼아 누구인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새로 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모르는 것 같습니다. 예, 우울한 소식을 다시 전하겠습니다. 리스크 회피, 잡 데이터가 미흡하다라는 이유로 미증시가 하락 중입니다. 더군다나 중국 증시가 폭락했습니다. 이 차이나 US 텐션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대도 않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MSCI 신흥국 펀드 위주로 좀 돈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아시아로.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해요. 달러 인덱스가 지속적으로 약세를 보일 거라 예상합니다. 외국인이 돌아올 것 같습니다. 오늘 매도로 잡혔지만 아직은 모릅니다. 예, 아직 몰라요. 그러니까 막 하루 사고 하루 팔고 이런다고 왔다 갔다 할 건 아니지만 저는 그냥 왠지 이 거시적인 흐름이 MSCI 신흥국 위주로 돌아올 만한 환경이 조성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중국 증시가 이만큼 폭등을 보인 건 인민개미들의 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파는 세력이 많이 줄어들었고 이 MSCI A주 편입 작년에 계속 비중을 조절했죠. 그렇게 들어온 외국 자금들이 중국의 주식들을 굉장히 매집을 잘 해놨다라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꽤 오랜 기간이 지났죠. 계속 행보를 했죠. 하락에서. 한 번씩 지지선을 이탈하면서 좀 인민개미들이 쫄고 도망갈 수 있을 흐름을 몇 번 보여주고 나서 급등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가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언택트 바이오 주도주가 끝났냐라는 생각을 끊임없이 하게 만드는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잠정적인 결론입니다. 이게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어떻게 가정을 하고 있냐 하면 아직 끝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게 한 번에 상승 랠리가 나올 것 같아요. 21선을 그냥 아예 공중부양하는 상태로 상승을 해서 개인 투자자들에게 박탈감을 안겨준 다음 적절한 조정인 척 여러분들한테 넘길 겁니다. 예.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즉각 매매를 종료하겠습니다. 전 아직 수익권에서 보고 있고 사실 오늘 제 언택트 주력 종목 중에 하나인 NHN 한국사이버 결제가 극폭의 하락을 보여서 평소에 저를 조롱하시던 분들이 아마 쾌재를 부르고 계실 것 같지만 아직은 수익권입니다. 예. 사실 하락폭이 좀 커서 수익금은 많이 까이긴 했어요. 근데 오늘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 몇 개가 급등을 좀 보였죠. 그래서 사실 큰 타격은 없고요. 요 며칠 동안 장은 조정을 보이고 있지만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제 포트는 안정적입니다. 지금 굉장히 고루고루 잘 분산이 돼 있어서 하락장에서도 해지가 좀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추가 하락 시나리오가 발생한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자, 코로나가 2차 확산한다. 이게 가장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이유죠. 그거 외에 미국, 중국의
그 트레이드 텐션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사실 그거는 9월, 10월 돼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왜냐하면 그 중국과 텐션을 높여가지고 만약에 경기가 침체된다라고 하면 트럼프는 재선에서 필패입니다. 당연한 거죠. 그런 상황에서 바로바로 이렇게 미중 무역 분쟁을 확전할지는 모르겠어요. 약간 군불만 지피면서 충격을 조금 주고, 왜냐하면 자기 선거 전에 나스닥이 다 폭등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11월까지는 나스닥을 신고가를 만들어 놔야 될 거예요.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경기 회복 둔하다라고 하면 미중 무역 분쟁 이슈도 있겠지만 이거는 트럼프의 재선이라는 모멘텀을 고려해서 약간은 뒤로 빼고요. 경기 회복이 둔화된다라고 하면 코로나 2차 확산으로 인한 영향이 클 겁니다. 또는 코로나에 대한 회복이 더뎌서 경기 회복이 둔화될 확률이 높은데요. 그러면 언택트랑 바이오가 약할 이유가 없죠. 약간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참 내 맘 같지 않은 주식 어렵죠. 근데 늘 느끼는 건데요. 절대 여러분들에게 절호의 찬스를 주지 않습니다. 아름답게 조정을 보이면서 이동평균선을 적절하게 밟아주고 엘리엇 파동의 1파, 2파, 3파, 4파 조정을 주면서 여러분들에게 아름다운 매수 찬스를 주지 않습니다. 자자, 코스피 코스닥 상승버스 출발합니다. 개미 투자자 여러분 어서 탑승하세요. 빨리 일로 와요. 빨리 타. 지금 타야지 올라가. 누가 이렇게 말해줄까요? 아무도 그렇게 말 안 해줍니다. 리스크 대응만 철저히 하면서 현금 비중을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오늘 같은 장에서 하락폭이 좀 컸는데요. 뭐 지수는 그렇게 크게 빠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주력 종목들이 빠짐으로써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적인 타격은 홀배됐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현금이 없었다면 대체 어떻게 이 리스크를 해치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또 가지고 있던 현금으로 낙폭이 과대했던 종목들 위주로 들어갔는데요. 한 2, 3일 정도 지켜볼 예정입니다. 내일 바로 반등 안 할 수도 있어요. 바로 반등할 수도 있고. 근데 지금 미증시 꼬라지를 보니까 바로 반등할 것 같진 않습니다. 종가를 봐야겠지만 사실 미국 증시도 지금 나쁠 건 없습니다. 나빠야 될 이유는 없어요. 뭐 경기 지표가 안 좋게 나온다. 내일은 안 좋게 나올 것 같긴 한데 일단 오늘은 괜찮았어요. 잡리스 클레임 말고는 다 괜찮게 나왔습니다. 근데 잡리스 클레임이 안 좋게 나오긴 했는데 예측치보다 안 좋게 나온 거지 지난번보다 좋게 나왔습니다. 약간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아마도 큰 폭의 하락이라기보다는 약보합 수준으로 끝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악재 호재를 보시면 변함이 없어요. 지금 현재는 악재보다 호재가 많은 장세입니다. 한마디로 지금은 나쁠 게 없는 장이지만 저 호재들은 곧 사라질 거예요. 악재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겠죠. 없던 악재도 만들어서 나옵니다. 왜냐하면 펜을 굴리는 작자들이 악재라는 게 조금이라도 피어오르면 대서특필해버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쫄아가지고 매도 이러고 또 투매가 발생하겠죠. 그럼 그 투매가 또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고 이런 장이 계속 반복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저 내일도 석식입니다. 내일은 진짜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일은 좀 빡셉니다. 외신입니다. 차이나 이코노미가 리턴 투 그로스. 자, 상승세로 돌아섰다라는 건데요. 경기 지표들이 좋게 나왔습니다. GDP부터 시작해서 산업 생산까지 좋게 나왔고요. 하지만 중국 증시는 크게 하락을 했다. 뭐 큰 폭의 상승에 따른 조정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 중국의 하락이 결국엔 미국 증시의 선물의 하락으로 이끌어가고 그런 것들의 외부 요인들이 한국 증시를 약하게 이끌었지만 중국의 하락폭 그리고 미선물의 하락폭에 비해서는 한국 증시가 그렇게 약하진 않았습니다. 해치해주는 포인트들이 있었죠. 그린 뉴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정치 테마주라든가 움직였습니다. 스탁이 낮게 열렸다. 뱅크, 헬스, 넷플릭스 어닝이 지켜봐지고 있다라는 건데요. 뭐 뱅크 어닝은 괜찮게 나왔습니다. JP 몰건이 지금 상승하고 있죠. ECB가 미스트 EU 슬램 데이터 트랜스퍼렉트 이게 뭐야? 이거 뭔 소리야? 잠깐만요. 제가 이거 외신 넣을 때 내용을 안 보고 넣거든요. EU가 US로 데이터를 전송할 때 현재의 프레임워크는 잘못됐다. 부족하다. 지금 약간 애플이 지금 승소했지 않나요? 아무튼 지금 EU에서 미국으로 간 데이터에 대한 규제들이 약하다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면 강화를 하겠죠. 강화를 하면 결국에는 데이터 중심의 기업들 뭐 구글이라든가 페이스북, 트위터 이런 것들이 약간 안 좋을 수 있겠죠. 바로 트위터 얘기가 나오네요.
트위터가 해킹당했답니다. 예, 일론 머스크, 빌 게이츠, 조 바이든, 오바마도 있었는데 이분들이 해킹을 당했다죠. 해킹당한 계정으로 비트코인을 요구했답니다. 뭐 이걸 당한 사람이 또 있겠죠. US Initial Jobless Claim이 떨어졌답니다. 자, 1.3 밀리언 last week. 이게 1.310 밀리언에서 1.3 밀리언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나아진 건데 예측치 대비해서 별로 안 좋다는 거예요. 왜냐? 예측치는 1.25 밀리언이었답니다. 내신입니다. 세계가 놀랐다. 중국 2분기 3.2% V자 반등. 이거는 주식의 V자 반등이 아니고요. 경기가 V자 반등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고무적인 사실이긴 해요. 중국이 뭐 감염자를 숫자로 속인다 뭐 이러지만 사실 이런 거는 속이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중국은 회복세에 접어들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좀 더 폭등할 수 있겠죠. 중국은 잠재력이 좀 있기 때문에 미중 무역 분쟁만 아니면 아마 중국은 막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기를 쓰고 미중 무역 분쟁을 일으키고 있죠. 왜냐하면 미국의 전 세계의 주도권과 달러의 기축 통화를 휘두르는 그런 좀 헤게모니를 놓아주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계속 중국이랑 미국은 티격태격 할 거예요. 종부세 인상에 주식 투자자들이 웃는 이유. 허허 참. 제목이 진짜 아주 그냥 자 정부가 폭등하는 부동산 블라블라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시중에 넘쳐나는 유동성이 증시로 흘러와 주가를 끌어올릴 것이란 당연한 기대가 첫 번째. 자, 이 쿼테이션 마크까지 해서 당연한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뭐 약 먹었나요? 뭐가 당연하죠? 예. 유동성이 많으면 주식시장으로 오나요? 부동산 규제가 강해지면 주식으로 당연히 오나요? 당연한 게 아니고요. 높은 확률로 증시로 올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채권으로 갈 수도 있고요. 금으로 갈 수도 있고요. 굉장히 많습니다. 조건은. 근데 왜 주식이 당연한 게 되죠? 이런 주식을 매수한 세력일 겁니다. 연기금이라든가 이렇겠죠. 백신도 100% 못 막는다는데 기사들이 요즘에는 뭔가 급한가 봐요. 뭔가 되게 날것으로 자기 본인의 의도를 숨기지 않고 보통 기사는 은은하게 막 사람들을 생각하게 만드는 게 굉장히 고급스러운 기사거든요. 그러니까 읽고 나면 본인들이 판단을 한쪽으로 하는 거예요. 몰아가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기승전결을 굉장히 잘 구성을 해야 돼요. 그게 글을 정말 잘 쓰고 좀 보고서를 잘 쓰는 사람들이 그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은은하게 몰아가는 거죠. 대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근데 지금 백신도 100% 못 막는다는데 라고 했으면 결국엔 치료제를 부각시키고 싶은 얘기죠. 그럼 어떤 치료제냐라고 하면 셀트리온이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고마워요 동학개미 증권주 주가 홀쭉 이런 거는 그냥 초딩이 쓴 거죠. 예, 대놓고 의도를 증권주 얘들아 증권주 사세요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증권주는 나쁠 건 없어요. 나쁠 건 없는데 지금 상승한 뒤에 또 이런 뉴스가 나오죠. 예, 그러면 한동안 조정 볼 수 있다는 겁니다. B2가 13조 3천억 역대 최대 제약 바이오주에 몰렸다. 이 기사는 굉장히 잘 쓰셨더라고요. 왜냐하면 로 데이터를 잘 조합해서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인포그래픽스 스킬이 좋았습니다. 예. 제가 이 방송을 하면서 처음으로 괜찮은 기사라고 했죠. 그렇습니다. 이 정도는 해줘야지 그래도 좀 기사죠. 아무튼 예, B2가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융자 사용으로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예. 뭐 이거 틀린 말 아닙니다. 근데 저는 상승장에서 쓰는 신용이기 때문에 그래도 물린 신용이 아니란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는 로직 중에 하나를 또 말씀드릴게요. 반대 매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반대 매매는 결국 신용이 나가는 겁니다. 미수이거나 아니면 신용 투자를 했다가 반대 매매가 나가는 건데요. 자, 반대 매매는 어떤 게 나가죠? 제가 미수를 쓴 종목 외에 미수금이 부족하다면 다른 종목도 자동으로 매도가 나갑니다. 자, 그러면 반대 매매를 당하는 사람들은 투자를 잘하는 사람들일까요? 못하는 사람들일까요? 저는 높은 확률로 투자를 못하는 사람들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폭의 하락의 반사적인 작용으로 본인의 그 신용이 터졌겠죠. 그런 상황이면 이분은 굉장히 안 좋은 종목에 투자를 미수 신용을 써서 들어갔을 확률이 높고요. 그러면 이 사람의 미수 신용 들어간 종목 외에 다른 종목도 굉장히 안 좋은 종목의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투자를 못 하잖아요. 못 하기 때문에 안 좋은 종목들만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안 좋은 종목 중심으로 반대 매매가 나가고 그 다음에 이 안 좋은 종목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안 좋은 종목이 또 반대 매매를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 매매는 항상 보면 안 좋은 종목들이 반대 매매가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상승장 때 못 올랐던 종목들이 하락장 때 더 떨어진다라고 저는
논리적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렇게 고려를 하고 있고요. 글로벌 경제 캘린더입니다. 보시면 빨간색이 천지인데 저 하나만 파란색이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잡리스 클레임입니다. 이게 안 좋게 나왔다라고 하지만 예측치보다 안 좋게 나온 거고 전반적으로 경기 지표는 회복세입니다. 현재 회복세인데 내일 데이터를 보시면 건축 승인 건수가 좋게 나오네요. 예, 이거 언제 바꿨대? 예측치가 안 좋았는데 바뀌었네요. 내일도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아마 약보합에서 강보합 왔다 갔다 할 것 같습니다. 폭락할 이유는 아직은 없어 보이고요. 갑자기 뭐 미중이 뭐 갑자기 때려 붙는다. 아니면 2차 확산이 된다. 아니면 갑자기 뭐 조류독감이 돈다. 새로운 변종이 돈다. 이런 이유가 아닌 이상 투심으로 인해서 하락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직. 예, 오늘 이런 뉴스들이 있었고요. 수소 관련주가 좀 폭등을 했죠.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 하나가 상한가를 가나 싶었는데 웬걸 역시나 윗골이라고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전 나쁜 움직임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오늘은 그냥 지켜만 보고 홀딩했습니다. 사실 이런 종목들은 움직임이 너무 커서 고점에서 팔고 제가 20% 넘었을 때 팔려고 했거든요. 오늘 뭐 22%까지 오르고 말았죠. 근데 저점에 다시 잡을 자신이 없더라고요. 제가 사고 팔고 안 하는 이유가 다시 저점을 잡기 어렵습니다. 예, 다시 저점을 잡기 어려워서 사고 팔고를 안 해요. 단기 트레이딩 종목 외에는. 저는 장기 투자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들어간 종목이기 때문에 섣불리 팔지 않아요. 예, 약간 그런 거기 때문에 궁금해하셔서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왜 너는 기준이 없냐? 급등한다고 파는 종목은 뭐고 급등해도 안 파는 종목은 뭐냐라고 하는데 단기 트레이딩으로 들어간 종목인지 단기 스윙으로 들어간 종목인지 중장기 스윙으로 들어갔는지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내일은 미국 옵션 만기일이고요. 변동폭이 커질 수도 있겠지만 그건 잘 예상이 안 됩니다. 안 되고 코로나 치료제 백신 개발 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타 면제 추진이란 뉴스가 내일 뜰 겁니다. 그러면 코로나 관련주들이 요동치겠죠. 자, 이제 알츠하이머 국제회의랑 배터리데이가 남아 있습니다. 그 사이 그 일정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지속 모니터링 하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시네. 예. 제가 요새 아침에 6시에 나갑니다. 그래서 상당히 피곤한 한 주네요. 예. 자, 코스피 코스닥을 보시면 하락했습니다. 하락했는데 수치가 제가 잘못 넣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 미쳤나봐. 예, 지금 이거는 무시하세요. 제가 수치를 안 고쳤습니다. 하락폭에 대해서. 자, 개인이 양시장을 매수했는데요. 지금 이거 맞나? 잠깐 제가 지금 데이터가 오래가락 가네.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지금 투자자 예탁금이 조금씩 줄고 있어요. 조금씩 줄고 있고 이거 지금 증시로 들어가고 있는데 예탁금에 유입이 없는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CMA 잔고도 계속 와리가리 하고 있고요. 신용융단은 계속 늘고 있어요. 오늘 같은 신용은 별로 따뜻하게 보고 싶지 않네요. 왜냐하면 하락하는데 물을 탈 확률이 높습니다. 와, 이거 5% 떨어진다고 넣은 거 진짜 이거 공포적이네요. 저거 아닙니다. 다시 105대 이시로 돌아갔고요. 지금 전부 다 파란색이죠. 좋은 게 없습니다. 미국채에 대한 매수가 집중되고 있고요. 유럽 증시 약간 약보합 수준. 중국은 뭐 큰 폭의 하락이 펼쳐졌죠. 뭐 최근에 상승세에 비하면 그냥 양호한 조정이라고 봅니다. 그냥 단기적으로 떨어져서 충격이 컸을 뿐 상승폭에 비하면 이게 오늘 중국이 폭락한다고 우리가 폭락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맞잖아요. 이게 사실 비합리적인 주식시장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합리적입니다. 멀리서 보면. 중국이 폭등할 땐 우리 그렇게 폭등 못했는데 얘들이 폭락한다고 우리가 폭락해버리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밸류에이션 전문가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바로 매수가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하락폭이 제한된다고 생각합니다. 증시는 합리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있고요. 바이오텍은 모더나 빼고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도 뭐 말할 것도 없지요. 근데 아이슈어 코리아가 생각보다는 하락폭이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일 증시는 그렇게 폭락으로 이어질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나스닥 다우존스의 종가를 좀 봐야겠죠. 원달러는 상승하고 있고 원유가 지금 약간 하락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수치는 40일에 가까워졌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안정권이라고 보이고요. 비트코인 보세요. 그러면 2차 확산 경기 침체 우려라고 하면 금이 떨어지면 안 되는데 금도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약간 투심이 흔들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을 보시겠습니다. 보고 끝내시죠. 간단하게라도 종목도 몇 개 보고. 자, 지금 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외국인 흐름을 제가 12시부터 못 봤습니다. 그 뒤에 좀 바빴어요. 계속 제가 미팅이 있고 보고가 있고 해서 증시를 거의 못 봤습니다. 예. 매수를 걸어놨는데 매수가 몇 개 됐어요. 예, 그걸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자, 어디 보자. 마지막에 코스피 코스닥이 상승한 이유는 금융투자. 연기금이 계속 팔고 있네요. 연기금 마지막에 매수.
연기금이랑 금융투자. 기관에서 마지막에 좀 매수가 들어와서 조금 상승하고 끝났네요. 외국인은 지속적으로 팔았고요. 뭘 팔았냐 하면 삼성전자, LG화학, SK바이오팜은 외국인이 계속 팔고 있죠. 오늘 SK바이오팜이 좀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영원한 상승을 담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상승에 너무 환호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지켜보고 있습니다. 제가 매수한 라인에서 큰 폭의 하락을 보이는지만 볼 거예요. 지금은 이제 약간은 가시권에 두고 보고 있습니다. 가시권에 두고 있어요. 만약에 전저점을 깨고 내려간다면 좀 위험해지겠죠. SK케미칼이 정말 상승폭이 크죠. 이거 뒤에서 같이 보고요. 코스닥. 자, 코스피는 지금 대형주 위주로 안 좋았어요. 중소형주는 나쁘지도 않았어요. 예. 코스닥도 대형주가 안 좋았고, 뭐 중형주까지는 좀 안 좋았다고 볼 수 있지만, 소형주는 또 괜찮았잖아요. 약간 그러니까 눈치 보기 장세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게. 자, 지수도 하락했다. 반등했는데 외국인 주도로 반등했고, 뭐 금융투자도 좀 반등에 가세했다. 정도로만 보이고요. 기타 법인 외에는 다 팔았죠. 이러면 궁금하죠. 기타 법인 뭘까요? 기타 법인 뭘 샀을까요? 삼성전자를 샀다. 기타 법인도 SK바이오팜을 팔고 있네요. 타이거 K게임이라. 아무튼 예. 외국인. 뭐. 자, 종목, 일단 지수를 보고요. 자, 지수 어떤가요? 뭐 중내 사내에도 5일선은 지켰죠. 아직은 그렇습니다. 5일선 이탈해도 21선에서 반등하는 등 약간 그런 움직임이 보일 것 같고요. 이렇게 보란듯이 돌파를 해주진 않네요, 역시. 예, 여기서 좀 물린 개인 투자자들이 내일 손절을 감행할 거고, 그러면 밑꼬리가 달릴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일단은 그렇게 봐요. 야야야. 이거 왜 이래? 클릭만 했는데. 자, 이렇게 확장하겠습니다. 확장을 했고, 코스닥도 예, 5일선을 좀 깨긴 했지만, 21선이 올라가고 있고, 아마 이 네온박스를 깨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더라도, 네온박스를 지지해줄 확률도 있지만, 거래량이 좀 올라오고 있는 게 좀 불안해요, 사실. 이 거래량 이평 보이시죠? 거래량이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거기다 거래량 이평 밑으로 떨어지고 있으니까, 사실 뭐 횡보 조정을 예상했는데요. 지금 뭐 거의 횡보 조정 비슷하게 가고 있죠. 횡보 조정이라고 하기도 무한할 정도로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코스닥은 굉장히 투심이 좋다 정도로만 파악하면 좋을 것 같고, 삼성전자 한번 볼까요? 삼성전자 갭을 메웠다라.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진짜. 네, 이거는 참 꼭 갭을 메워준다라는 이상한 흐름을 만들고 있어요. 이런 거 다 의도한 흐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의도를 하고 있어요. 흐름을 지금 갭을 계속 메워주고 있습니다. 그럼 갭은 메운다 이러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3-4번 발생하면 갭을 또 메우겠지 라고 판단을 하기 십상입니다. LG화학 신고가죠. 예. 여기까지 갈 것 같아요. 저는 신고가 찍을 것 같습니다. SK바이오팜은 상승했습니다. 뭐 오늘 당연히 매수를 안 했고요. 예. 상승할 때는 매수할 필요가 없죠, 이건. 근데 뭐 하락을 좀 크게 했네. 그래도 뭐 나쁘진 않네요. 현재까지 나쁘지 않아요. 예. 나쁘지 않으니까 내일 한번 지켜보고요. 장이 안 좋았지만 SK바이오팜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인 거 보니까 사람들이 다시 SK바이오팜에 관심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NC소프트. 아이고, 멀리서 보면 뭐. 21선 깨버렸네. 개파락으로. 원택트 관련주들이 조정을 좀 보이네요. NC소프트는 저는 이제 모르겠어요. 예, 이거. 이 영역에서 어떻게 예측을 합니까? 단기 트레이딩은 굉장히 가능해 보이죠. 종가 베팅 같은 것들. 삼바는 누구인가 이런 거죠. 이런 게 누구인가 그냥 현실주의자의 길을 가져와라. SK텔레콤. 이거 친구가 가지고 있으니까 계속 눈에 가네. 이거 그러고 보니까 여기 아일랜드 갭 발생했죠. 보이시죠? 아일랜드 갭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간단해지네요. 자, 이거 지울게요. 아니다. 지우기 좀 그렇다. 참 복잡하네. 지우기도 그렇고. 그러면 자, 이렇게 요용력은 깨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일랜드 갭이 발생했기 때문에 여기가 튼튼한 지지가 되겠죠. 자, 그리고 한국전력 21선 닿았죠. 예, 골든크로스 발생했지만 뭐 잠깐의 매수세 외에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고요. 예, 일단 뭐 지켜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한 바닥권에서 상승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냥 지켜볼 겁니다. 다시 이걸 깨고 내려와서 15,000, 16,000까지 간다라고 하면 그때 매수를 고려해 보겠습니다. 네이버.
하하, 네이버 카카오 고민하다가 카카오 들어갔어요. 제가 찍기 못하는 거 아시죠? 예, 내일 네이버 상승, 카카오 하락, 인정? 예, 위치만 보시면 뭐가 더 위험한지 보이시죠? 카카오가 안 보이네. 아, 카카오는 매수했구나, 외국인이. 현대차 같은 거 봐야지. 아이고, 예, 이런 거 나쁘지 않죠. 예. 나쁘지 않습니다. 이거 설거지 캔들이라고 하는데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여기 매물 좀 소화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보이고요. 좀 이틀 정도 횡보할 수 있다고 봅니다. SK케미칼, 이게 진짜, 예, 좋죠. 이게 정말 제가 이상한 매직 같다고 했는데, 이때 이거 누구인가 했으면 샀어야지. 정말 아쉽네요, 이거. 이때 내가 뭔 짓거리를 했지? 19년 12월, 아깝네, 예. 저때 내가 뭘 샀더라? 아모레퍼시픽. SK케미칼도, 예, 아마 롱바디 양봉, 거래량을 동반한 롱바디 양봉이 나올 것 같아요. 그게 거의 뭐 시세의 끝이 아닐까요? SK케미칼은 지금 후탄 덕분에 상승하는 거죠. 나파모스타트라고 하는 그 치료제입니다. 아모레퍼시픽. 예, 아모레퍼시픽도, 예, 누구인가 라인을 딛고 올라가죠. 지금 약간 역머리 어깨는 그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약간 여기서 상승했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다 볼 수 없다. 카카오는 좀 매수를 들어갔습니다. 예. 확실히 네이버랑 차이점이 보이죠. 예. 딱 진짜 매수가 왜 됐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낮은 가격에 했습니다. 낮은 가격에 했고, 제가 기다렸던 가격이에요, 사실.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는. 주식시장을 지켜보진 않지만 종목을 지켜보고 있어요. 제가 생각한 라인이 오면 무조건 매수를 합니다. 볼 게 없죠. 셀트리온도 큰 폭의 하락이 한번 나올 법한 움직임이긴 합니다. 현대제철 좋네. 얘는 오늘도 상승했네. 이 뒤늦게 발동에 걸리면 참 진짜 진작하지. 이거 상승하기 시작하면 진짜 걷잡을 수 없이 상승할 거예요, 진짜. 예, 현대제철 같은 거. 코스닥. KMW. 매도 잘했죠. 예, 우리 사장님 거 매도 잘했죠. RF텍. 이거 뭐야, 이거? RF텍 이거 통신장비죠? 통신장비인데, 맞나? 휴대폰 및 관련 부품. 아니네. 데이터 연결 케이블 사업이 맞네? 아닌데? 데이터 연결 케이블. 휴대폰 부품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사실 뭐 상승한 이유는 딱히 짐작하기 어렵네요. 제가 관심 가지고 있는 종목이 아닙니다. DKT 이거 리딩방에서 리딩하는 종목이라는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안 보고 있었는데요. 돌파 매매가 유효했네. 예, 돌파에서 잡고 상승. 근데 지금 이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렇게 발생했잖아요. 이게 끝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약간 이렇게 봅니다. 내일 바로 상승할 수도 있지만 상승하지 못한다면 이거 시간에 올랐나? 시간에 떨어졌네. 그러면 시간에가 떨어졌기 때문에 아마 예 약간 이렇게 올라갈 수 있어요. 저희 DKT를 한번 보겠습니다. 앞으로 HLB. 목이 갑자기 잠기네요. HLB 3일 연속 상승했는데요. 그냥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예. 사실 제가 생각한 매수 라인이 왔으면 지금쯤 수익권일 건데 이게 조금 아쉬울 뿐이지 상승에 대해서는 별 생각이 없네요. GST. 지금 외국인이 매도한 종목을 보면 신고가 종목들이 많아요. GST도 그렇고. GST도 지금 횡보권입니다. 돌파를 한번 하고 돌파를 박살냈죠. 그러면 투심이 안 좋을 거예요. 21선 깨고 약간 여기서 약간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네. 에이빌바이오. 이 누구인가. 이 캔들을 맞추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이동평균선을 맞추고 있죠. 예. 좋습니다. 뭐 이동평균선 지금 2번 연속으로 맞았죠. 이거는 급등 종목에 그냥 제 머릿속에 다 있으니까 예측이 되는 겁니다. 다 이렇게 움직여요, 그냥. 예, 이거는 그냥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외우시면 되니까 이제 이동평균선에 만날 때 결정이 날 겁니다. 급락할지 상승할지. 급락하는 척 하다가 밑꼬리 달고 쭉 올라갈 수도 있고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저는 어차피 전고점 뚫을 거라 생각하고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A 프로 이거 상장한 지 얼마 안 되지 않았나? 얼마 안 된 게 아니고 하루 됐구나.
뭐야 이거? 예, 뭐 상한가. 그렇죠. 에이스테크. 5가 전반적으로 안 좋았네. 거래량 동반하지 않은 하락 장악형 캔들이라 예,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뭐 5G 관련주는 지금 너무 투심이 이상해서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MC넥스. 예, 누구인가? 상승. 여기 횡보권입니다. 지금 어차피 여기 매물대가 좋았기 때문에 지금 돌파하는 척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플랫 조정을 보이거나 이렇게 플랫 조정을 보이거나 상승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락을 하면 뭐 땡큐죠. 사실 이런 건 하락을 한 시나리오는 고려하기 힘든데요. 뭐 체계적인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대기하고 있는 것도 나쁘지 않죠. 스파 반도체. 야, 이거 완전 헛다리 그냥 호나우딩류. 이거 근데 어차피 올라갈 거예요. 올라갈 겁니다. DBIT 가지고 있죠, 저는. 소진 시스템. 5G가 다 그랬네, 오늘. 아, 이거 진짜 아깝다. 맞죠? 여러분도 아깝죠. 예. 사신 분들 있던데 축하드립니다. 이거 뭐예요? 아, PI 첨단 소재 오르네. 확실히 욕심이 지금 제가 많아요, 지금. 예. 장이 좋은 흐름인데, 또, 좀 사고 싶은 라인이 욕심이 나네요. 예. 이게 매수 라인이긴 했는데, 좀 옮겼죠. 예. 더 떨어지면 사겠다라고. 시젠. 아, 시젠. 저는 시젠 좀 위험한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여기서는 시젠 위험하다는 얘기 안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좀 시젠 위험한 것 같아요. 예, 위험한 것 같습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심하시길 바라고, 안랩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SM은 나쁘지 않죠. 예, 나쁘지 않네요, 이런 거. 예, 하락 추세죠. 하락 추세를 그리고 있는데, 하락 추세 돌파했죠? 그러면 이 정도까지 조정 보이면 되겠네요. 28,000원. 28,000원까지 조정이면 사람들이 득다같이 달려들겠죠. 톱텍. 이 뭐야 이거? 이 뭐야, 언제 왔다 갔어 이거? 왜 알람이 안 울렸지? 이상하다. 아, 나 16,500원에 걸었다. 짜증나네 갑자기. 예, 반등했네요. 예, 뭐 별 수 없죠. JYP 엔터테인먼트. 저거 아마 매수됐으면 이제 종가에 팔았을 거예요. 오래 홀딩 안 할 겁니다. 야, JYP 뭐야 이거? 왜 추세 다 복귀했다. 이 쌍바닥 크게 그렸죠. 참 좋네. 누구인가? 누구? 자, 상승했고 여기 왔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좀 하락할 것 같습니다. JYP는 약간 하락하겠네요. 모멘텀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 정도까지는 이렇게 하락할 수 있다. 다 보기 좀 그렇다. 예. 그리고 HL 사이언스. 여러분, HL 사이언스가 뭐하는 종목인지 알고 매수하시는 거죠. 제가 오늘 댓글을 보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꽤 많은 분들이 HL 사이언스를 매수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다들 매수하셔서 전 좋긴 한데, 왜냐면 뭐 전 나쁜 종목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급등하는 종목도 아니고 위험한 종목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 뭐 별 생각은 없는데요. 사실 저한테 굉장히 안 좋긴 합니다, 이런 거는. 왜냐하면 매수를 해서 올려야 되는 주체는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외국인 기관의 등에 타서, 그냥 호랑이 등에 타서 그냥 진두지휘를 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의 매수가 이어지면 상승이 어렵죠, 사실. 그렇긴 합니다. 일단은 좀 지켜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매수 라인까지 왔기 때문에 아마 반등을 예상하고 있고요. 돌파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돌파를 예상하고 있고, 여기서 돌파를 좀 해주면 좋은데 지켜봐야겠죠. 예,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말씀해 주세요. 여기까지고요. 내일은 정말 힘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다리시는 분들은 죄송합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만약에 방송을 하면 하는 거고 디폴트를 안 한다고 생각하고 좀 시간 아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